타인은 정말 지옥일까? 안녕하세요. 읽는 시민 김진희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는 타인 간의 관계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공원 산책하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반나절 동안 수다 떨기. 이런 일상적인 관계가 저에게 많은 힘을 줬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만 타인이 아닌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타인을 만나는 건 내게 왜 중요한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건 분명히 아쉽지만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은 그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와의 혹은 타인 간의 관계, 이런 관계를 더 잘 맺고 더 잘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읽어드릴 희망제작소 이사 유시주님의 강연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살펴보고 좋은 관계를 위한 팁을 알려주는 강연입니다. 물론 모두의 관계 맺은 방식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듣다가 마음에 드는 말 한마디 정도는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마음의 눈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떤 것이 방법인지도 모르는 길고 긴 시간의 터널에 갇혀버리는 거죠. 관계의 어려움은 꼭 시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지인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힘들다며 던진 말입니다. 요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승전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쩔 수 없는 힘든 사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비단 지인뿐 아니라 누구나 한두 명씩은 고민이 될 만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쓰디쓴 뿌리를 묻어두고 꺼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늘 외면하긴 어렵고 더구나 계속 만나야 하는 사이라면 마음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정말 어려운 걸까요? 2019년 9월 작가이자 희망제작소 이사인 유시주님의 강연은 이 같은 제 고민에 힌트를 제시해 주었는데요. 바로 관계의 속성, 분류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원할 때 참조해야 할 몇 가지 진실, 이 강연 제목이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저 말고도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시주 이사는 먼저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웹툰과 드라마 제목으로 더욱 유명한 문장이지요. 사실 이 말을 풀어보면 모든 영광은 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타인의 시선에 따라 많은 것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타인은 지옥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광, 기쁨이나 성취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불가항력적 속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실제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케빈 베이컨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스탠리 밀그램 스탠포드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사람의 경우 평균 6명 정도만 거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6명보다 더 적은 4.6명을 거치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그보다 더 적은 약 3.6명만 거치면 된다고 하니 정말 모든 사람이 밀접한 관계에 속한 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계의 무게는 다 같지 않습니다. 옥스퍼드대 진화생물학 교수 로빈 던바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인지하는 두뇌 영역인 대뇌 신피질은 의미 있는 관계의 한계를 150명으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세배수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에 의하면 한 사람에게 5명 정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그냥 친한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의 세배수인 15명,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은 50명 정도,
그리고 관계만 맺고 있는 사람은 150명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만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을 추리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일상의 행복은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곧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요. 유이사는 이걸 관계의 아이러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십수년을 같이 살아온 친밀한 가족에게 더욱 무심하고 친절하지 않게 구는 그 행동 말이지요. 이를 두고 유이사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고 일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습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이사는 관계의 경제학적인 관점도 설명했습니다. 관계가 거래, 즉 주고받기 속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유이사는 과거에는 관계를 거래, 즉 주고받기로 규정한다는 데에 반감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돈이나 물질의 주고받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정신적인 상호작용도 주고받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의 경제학적인 관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관계의 주고받음을 이해하면서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유이사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불안정하면 상대도 불안정한 것을 인정해야 상처받지 않는 관계가 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즉,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데요. 없는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에서 서로 눈을 낮춰야겠지요. 지금껏 관계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 주요 관계를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연인, 가족과 자식, 동료, 그리고 친구들이 그 대상인데요. 연인 혹은 부부관계에서 흔히 하는 착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유이사는 일심동체보다도 신뢰와 공통의 분모를 바탕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생물학적 연결고리로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포장된 의존이나 희생, 지배, 간섭, 통제를 지향하고 성장을 돕는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우정은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친구와의 우정은 서로 잘 살도록 돕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봐도 편안한 관계, 어디를 여행 갈지, 무엇을 먹을지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또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지혜, 타협, 절충 등 여러 능력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업무적으로 성립된 관계를 위주로 바라보고 상처를 받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가 자존감의 크기를 결정하는데요. 좋은 관계를 맺을수록 자존감이 크고 반대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을 향한 비난을 방어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이를 견뎌낼 힘을 키웁니다. 대개 실제 나의 모습과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사이의 괴리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지만 부족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나라는 고유성을 받아들이며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이는 결국 타인을 바라보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존감 키우기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요. 유이사는 관계도 사람처럼 생애 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깊어지고 시들해지고 또 마무리된다는 것인데요.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멀어진 관계를 잘 보내주고
가까워진 관계를 잘 받아들이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들은 쉽게 끊어지고 또 연결됩니다. 이제는 풀리지 않는 관계에 힘들어하기보다 관계의 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에서 소개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책 한 구절을 전하려 합니다. 당신의 관계 맺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관계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년 동안 지속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6개월 만에 종말을 고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 결말에 이르는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에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